AI를 잘 쓰는 법이라고 하면 좋은 프롬프트를 쓰는 방법부터 이야기합니다. 프롬프트,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프롬프트를 마법 주문처럼 생각합니다. 너는 세계 최고의 작가야. 너는 10년차 전문가야. 완벽한 기획서 만들어줘. 이렇게 말하면 AI가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축구 감독이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단어 알지? 싸워. 오늘 경기장 나가서 싸워. 그리고 사용자가 AI한테 명령하는 걸 봅시다. 너 모든 걸 알지? 해줘. 오늘 이거 완벽하게 해줘. 축구에서는 상대가 누구인지, 어떤 공간을 공략할지, 선수마다 어떤 역할을 맡을지, 전반전이 안 풀리면 후반전에 무엇을 바꿀지 정해야 합니다. AI 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AI를 축구팀처럼 운영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독은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목표부터 정합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반드시 승점이 필요한 경기인지, 공격적으로 나갈지 안정적으로 운영할지 정하죠. AI한테 문서나 기획을 맡길 때에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의 기획안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기획안 만들어줘 라고 하기 전에 먼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지, 누가 사용할 것인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여줘야 하는지 정해야겠죠.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AI는 그럴듯한 말만 합니다. 전술이 있어도 선수들의 장단점을 모르면 제대로 된 경기를 할 수 없겠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내 상황과 목적, 가지고 있는 정보를 모르는데 제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줄 수는 없을 겁니다. 내가 가진 정보와 경험, 만들려는 목적, 반드시 넣고 싶은 내용과 원하는 방향을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자료를 많이 던지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아요. 좋은 감독은 선수들에게 지시만 하지 않고 선수들의 의견도 물어보죠. 실제로 경기를 뛰는 선수들은 감독이 벤치에서 보지 못한 공간과 문제를 느낄 수 있거든요. AI에게도 내가 놓친 부분, 서로 충돌하는 생각,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 질문하게 해야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선수 말 안 듣고 고집만 부리는 감독은 경기를 망치니까요. 그렇다고 선수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감독도 없죠. AI도 똑같아요. 의견은 듣되 최종 결정은 감독인 사용자가 합니다. 좋은 선수를 모았다고 전부 공격수로 세울 수는 없겠죠. 누가 공격하고 누가 연결하고 누가 수비할지 정해야 합니다. 문서 작업에서도 AI에게 바로 완성본을 만들게 하기보다 전체 구조부터 잡는 게 좋습니다. 완성본부터 뽑으라고 하면 AI는 일단 그럴듯하게 다 써버립니다. 근데 구조가 틀어져 있으면 문장이 아무리 좋아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죠. 그래서 감독이 경기 전에 포메이션부터 짜듯 글도 어떤 순서로 무엇을 넣을지부터 AI랑 맞춰놓는 겁니다. 전술을 아무리 오래 고민해도 경기를 시작하지 않으면 실제로 먹히는지 알 수 없겠죠? 구조가 잡혔다면 AI에게 첫 번째 결과물을 작성하게 합시다. 여기서 AI한테는 초안이 아니라 당장 제출하거나 공개해도 될 정도의 최종본 수준으로 만들어달라고 해야 돼요. 전반전이라고 대충 뛰는 선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사용자는 AI가 내놓은 결과를 진짜 최종본이라고 믿으면 안 돼요. AI에게는 최종본 수준을 요구하되 사용자는 전반전 결과처럼 보고 다시 분석해야 합니다. 좋은 문장이나 설득력 있는 사례라는 꼴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골 하나 넣었다고 경기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전반일 뿐인데 말이죠. 문장 하나가 멋있어도 전체 흐름을 방해하거나 결과물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뺄 수 있어야 돼요. 대화가 너무 길어지면 앞에서 나눈 내용의 일부가 요약되거나 처음 정했던 세부 조건이 흐려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전 맥락을 줄여서 처리하는 걸 컨텍스트 압축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처럼 잠깐 멈추고 현재 상황을 다시 정리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정했는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건 무엇인지, 처음 목표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하프타임이 전술을 크게 바꾸는 시간이라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잠깐 확인하는 시간이죠. 전반전이 끝나면 감독은 처음 세운 전술이 실제로 먹혔는지 확인합니다. 자기 전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대로 밀어붙이면 후반도 망할 수 있죠. AI 작업에서도 첫 결과물을 받은 뒤에 좋은 점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근거가 부족한 주장, 반복되는 내용, 반박받을 부분, 설득력이 약한 예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죠. 그리고 AI가 실제로 작업하면서 발견한 의견도 들어야 돼요. 내가 정한 방향보다 더 좋은 구조는 없는지, 빠진 관점은 없는지, 다른 선택지는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AI의 의견은 정답이 아니라 전술회의에 올라온 안건일 뿐이에요. 다른 AI의 의견이나 새로운 채팅에서 독립적으로 검토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건 AI는 사용자에게 받은 정보를 우선시하고 공감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한테 검토를 맡길 때도 결론을 먼저 알려주고 이거 맞아? 라고 물으면 안 됩니다. 결과물과 근거만 보여준 뒤 반대 입장에서 문제를 찾거나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죠. 여러 AI가 같은 말을 했다고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관점에서 검토하게 하면 사용자가 놓친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프타임에 문제를 찾았다면 후반전에는 필요한 부분만 바꿉니다. 전반전에서 잘된 플레이까지 전부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AI에게 전체 글을 처음부터 다시 써달라고 하면 좋은 문장과 구조까지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잘된 부분을 유지하고 약한 부분만 수정하게 해야 합니다. AI의 포지션을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같은 AI라도 어떤 역할을 맡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방금 쓴 글을 그대로 이거 어때? 하고 물으면 AI는 자기가 쓴 거라 웬만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넌 이 글에 반대하는 면접관이야. 약점을 찾아. 라고 역할을 주면 돌변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작가로 쓰게 하고 고칠 땐 편집자나 채용 담당자 입장으로 역할을 바꿔서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AI가 골 넣었다고 세레머니 한다고 진짜 골인 건 아닙니다. 애매한 내용은 VAR을 봐야겠죠. AI에게 검증이 필요한 주장을 찾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정보는 사용자가 실제 출처를 열어보고 직접 확인해야 해요. 문장이 자연스러운지와 내용이 사실인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AI가 완성됐다고 말해도 마지막 판단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경험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내가 직접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지, 과장이나 거짓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죠. 예를 들어 AI가 기획서를 작성했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사용자가 모른다면 자신의 기획이 아니겠죠? AI는 경기를 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축구를 할지 결정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건 감독입니다.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식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AI를 사용할 때마다 이 모든 과정을 FM대로 전부 지키지는 않아요. 간단한 작업은 바로 시킬 때도 있고 즉흥적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하기도 하죠. 그래도 오늘 이야기한 큰 흐름과 프롬프트 작성 방식을 따르는 편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AI를 써도 원하는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코딩, 개발할 때 AI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 채널은 사실 AI 활용법을 알려주는 채널이 아니에요. 저는 기존과는 조금 다른 AI 버튜버 루아를 만들고 있는데요. 루아를 만들면서 겪는 개발 삽질, AI 실험과 경험 또한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삽질이 궁금하다면 구독해주시고 이 프로젝트가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봐주세요.